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 같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했죠.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을 5조 원으로 요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실화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외교권 관계자가 볼턴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5조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청와대에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5조 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금액은 협상이 시작되어 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는 3조 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 존 볼턴 보좌관이 요구한 5조 원은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재반 비용을 모두 한국에게 요구한 것으로 여기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도 모두 포함된 것 아니겠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고 저도 사실은 우회적으로 지금 들은 이야기예요. 일종의 카더라입니다. 근데 카더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빙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신뢰 있는 소스로부터 카더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더라가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 정부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가짜 뉴스로 지목한다 라고 해주길 오히려 더 바랍니다. 이 5조 원, 이 5조 원을 요구했다면 지금 우리 정부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5조 원을 요구해도 될 정도로 미국에게 만만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만만히 보인 건 뭐냐? 일본하고의 각을 세우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궁지에 몰려있는 이 상황에서 존 볼턴 보좌관에게 중재를 기대를 했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어떤 그 수세적인 또는 취약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디 이 카더라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그러나 너무나 신뢰성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전혀 충격적인 또는 급작스러운 그런 내용은 아니죠. 왜냐?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7월 16일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동의 안보에 좀 더 공평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 협상팀이 다음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공정한 분담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부자 동맹들이 자국 내 미군 주둔과 자국 방어에 좀 더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밝혀온 만큼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 부자 동맹국들,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부자 동맹국들이 일본,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들에게 좀 더 많은 돈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를 했지 지금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총 비용은 1년에 한 2조 원 정도 든다고 미국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우리는 한 반 정도 내고 있죠.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이 시기에는 우리가 한 92, 3% 해서 9,200억 원, 환율에 따라서 9,400억 원까지도 냈는데, 이 정부가 1조 원이라는 마지노선을 결코 돌파하지 않기 위한 그런 이미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사실 연말도 아니죠. 작년 가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쳤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지 않고 올 초까지 이끌어 왔었죠. 그리고는 미국은 수정해서 처음엔 다 내라, 2조 원 다 내라 라고 했던 것을 수정해서 결국 나중에는 1조 2천억 원 이 정도까지 또 요구를 했는데 그거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9,999억 원을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정말 몇 달을 끌고 왔는데 9,999억 원, 1조 원도 아니고 이 9,999억 원, 이 단어에 사실은 미국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겠죠.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문님 정말 잘했다. 1조 원은 넘기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저는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유튜브 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거 내년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감성적인 정치하다가 내년에는 정말 폭탄 맞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뭐 2조 원이 아니고 5조 원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약점을 제대로 파고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정말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죠. 자, 미국이 사상 최대의 인상폭을 요구한 손해는 뭘까요? 바로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국에게 아주 미국이 봤을 때 수상한 또 그리고 못마땅한 또 이게 과연 동맹이냐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왔죠. 일단 북한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북한에게 뭐 여러 가지 해상 환적 우리 혐의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중은행들 뭐 미국 재무부의 경고도 받았죠. 미국 재무부가 경고하니까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총리가 우리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 안 하도록 하겠다. 이게 아니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각오하고 지금 하는 일입니다.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 때 영변 핵단지를 걸고 경제제재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판을 엎었는데 거기다가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변 핵단지하고 개성공단하고 바꾸자.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을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라는 카드는 사라집니다. 왜냐? 우리 인질, 대한민국 국민 800명에서 1000명이 매일 북한 땅에 있는데 어떻게 북한에게 군사적 압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 정부는 도저히 미국이 북한에게 군사적 압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5만 명의 근로자를 통해서 수많은 달러가 김정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김정은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고 경제적인 숨통을 틔워주고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결정적인 카드가 개성공단인데 그걸 지금 아무 받은 것 없이 물론 받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열어주자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도대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냐? 지금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을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은 북한의 핵을 공고히 해주고 저 김정은이를 완전히 핵 무장, 핵 능력이 강화된 든든한 그런 군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있는데 역시 그 와중에 또 한미일 이 해양동맹, 북중러 대륙동맹, 뭐 동맹은 아니지만 그 어떤 그 세력, 이 세력 여기에서 한국은 자꾸 떨어져 나가죠.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입했는데도 러시아에게 강하게 어필하지 않고 일본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좋게 봐줄 수가 없죠. 그런 와중에 한국이 결정적으로 지금 미국에게 부탁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부탁 들어줄게. 그 대신 돈 내.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이가 좋을 때 같으면 들어주겠죠. 돈 내라 소리도 못하겠죠. 좋은 사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돈도 적당히 요구를 하겠죠. 5조 원? 이건 말이죠. 동맹끼리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지금 군인 임금비까지 다 내라는 겁니다. 군인 월급. 아니 자기네들 군인 월급을 우리가 왜 줍니까? 이거는 너무나 무리한 요구예요. 그러나 이 무리한 요구를 자초한 건 또 누굽니까? 바로 이분 아닙니까? 자, 미국이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감축할 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전자권을 전환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군대는 썩어 있고 병사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5억 원씩의 도박을 하고 지휘관이 훈련시키면은 손술이 써가지고 지휘관을 징계시켜버리고 완전히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이 군대를 가지고 무슨 전자권에서 우리끼리 전쟁에서 이긴단 말입니까? 그냥 장관이 이번 테스트 지금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 하죠. 저는 한미연합훈련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말자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데 자유한국당 그 안보위원회 회의 가서도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이해를 못 해요.
그거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첫 스텝입니다. 이 스텝을 못 밟게 해야 나중에 야당이 집권해서 전자권 전환을 하는 것을 기존에 약속한 대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으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당은, 자유한국당은 그냥 한미 연합 군사훈련 빨리 더 강화해라, 이게 무슨 정인 줄 알고 그 지금 이번 훈련의 포커스가, 주제가 뭔지 이거 개념도 없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어차피 훈련도 안 하는 군대 있는데 그럼 돈도 안 줄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나 미군 뺄 거야. 빼는데 중국이 저기 있으니까 다 빼면 나도 좀 손해니까 다 빼진 않을게. 그 대신 여기는 행정부대만 놔둘게. 한미연합사 그 지휘부만 딱 놔두고, 지금 한 개 기갑예단 전투단, 기갑예단 하나 있죠. 거기다 아파치 헬기 부대 있죠. 201 화력예단 포병부대와 MLRS 다련장 로켓 부대 있죠. 이것들 다 빼버리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파치 헬기 부대, MLRS 다련장 로켓 부대, 팔라딘 자주포 부대, 그리고 하나의 기갑 예단 전투단,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돈으로 다 메우려면은 도대체 얼마를 더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다 돈이에요. 그거 다 돈입니다. 그걸 지금 자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껍데기만 남고 지휘부, 장군들만 남고 대령들만 남고 나머지 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자권 전환을 가속 페달을 지금 당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5조 원을 거부하면은 안보 재앙이 되죠. 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거니까. 이걸 수락하면은 재정 재앙이 되죠. 우리 국방 예산 이제 무기 구매도 못해. 우리 50조 원의 국방 예산 중에서 그 중에서 한 20조 원, 한 30% 정도, 35% 정도, 20조 원 채 안 되는 한 15조 원 넘는 그 돈을 우리가 무기 구매비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기존보다 4조 원을 더 쓰면 어떻게 됩니까? 4조 원을 더 쓰면 어떻게 돼요? 무기 구매를 못하든지 아니면 국방 예산을 4조 원을 더 태우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4조 원을 더 태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자초한 거예요. 자, 방위비 분담금을 3에서 5조 원 규모 확대를 거부하는 카드는 뭐냐?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나오겠죠. 미군은 주한미군 전투부대 감축 카드, 이렇게 맞불을 놓겠죠. 주한미군 전투부대 돈 안 주니까 그럼 우리 철수한다. 그런데 우리 중국이 우리의 적이니까 북한 모르겠고 니들이 뭐 그렇게 북한 좋아하니까 북한 적도 아니라는데 알았어. 근데 우리는 중국이 껄끄러워. 그래 주한미군 얘기 그대로 있을게. 그런데 돈 안 주니까 전투부대는 철수야. 그리고는 행정부대 한미연합사, 그래 전자권 전환해서 니들이 그래 사령관 해라.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에 중국과의 전쟁을 할 때 지상군 들이밀 수 있는 우리 베이스 있으면 된다. 기지 있으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미군의 전투부대 전력 공백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와 미국의 전력 대체를 위해서 예산 부담이 우리는 가중되죠. 한일 갈등에 미국 중재 가능성 감소되죠. 이렇게 이제 기분 나쁘게 하면은,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대폭 축소되죠.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을 안 이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것들이 과연 우리 편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전 세계가 다 아니까 G20 같은 데 가서 왕따 당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이 대한민국 이리 오세요. 대한민국 이리 오세요. 이런 나라라면은 감히 어느 나라가 우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겠죠. 넌 친미국가냐? 친미주의자냐? 우리가 그렇게 강해져야지.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정말 좋죠. 우리가 미국처럼 강해지면은 그렇게 바랄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죠. 그 극좌파들은, 뭐 일반 좌파도 아니야. 극좌파들은 뭐냐? 아무 가능성도 없는데 좋은 말만 해요. 우리가 미국처럼 가능해지면 되잖아. 그래, 강해지세요, 그러면. 근데 실상은 베네수엘라처럼 되자, 이거죠. 미국에게 자주 해야지. 실상은 북한에게 나라 갖다 바치자는 소리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그러면은 그게 걱정이 돼서 3에서 5조 원 이걸 확대하는 거 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재정 건전성
그게 악화되죠. 중앙정부의 채무 그리고 문정부 출범 2년 만에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 정부에도 짐이 되겠죠. 아니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이 지금 28,500명이 주둔하는 비용이 2조 원인데 이것을 3조, 4조, 5조를 우리가 내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왜 미군의 인건비를 우리가 내냐 이겁니다. 왜 미군의 장비 그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내냐 이겁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다 이분이 자초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외환 유출이 심화되겠죠.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겁니다. 우리 군속이라고 하죠. 미군 군속. 그러니까 그분들 미군 군무원들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분들이 미군 부대에서 취직해서 하는 인건비. 또 건축하는 건설비 그거 다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이 가서 하죠. 다 우리나라에 소비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를 주면 장비의 감가상각비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국으로 가는 돈이에요. 외화 유출이죠 이거는. 기존에 지금 우리가 1조 원 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하고 차원이 다른 소리예요 이거는. 미국으로 그냥 돈을 그냥 송금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을 제가 많은 어떤 그 사안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로 우리의 국부, 국익 이런 것들을 미국에게 얼마나 많이 양보할지 내 눈에는 보인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이렇게 이제 우리의 국부, 국익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게 이만큼 떼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국하고 잘 지내지 않고 그렇게 해왔던 대가죠. 자, 혹독한 이런 청구서를 자초한 문 대통령입니다. 친중, 반미, 반일 정책을 했죠.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 했죠. 그래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맞추어서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을 추진했죠. 대통령 부인은 사드 철수하라는 그런 데모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사카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연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도 계속 이 배지를 달았죠. 사드 철수해라.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죠. 대북 제재 완화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지금 계속 압박을 해야 되는데 완화해야 된다. 이러니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해도 야, 네가 기억 안 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것은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우리의 국익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미국에게 떼주고 해결할 것이다. 뒤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몰려오는 폭풍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전작권 조기 전환하자. 이번 8월달 훈련, 한미연합훈련 안 해야 됩니다. 뭐 의미도 없어요 지금 저 훈련. 무슨 뭐 군인들이 와서 뭐 훈련을 하기를 하나.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값만 뭐 제대로 좋게 넣어버리면 된다 치고 다 넣어버리면 한국 준비됐네.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북한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미사일 쏘고 있는데 하지 맙시다. 그거 하면 전작권 전환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려면은 제대로 된 훈련을 하든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으로 야, 한국 준비 잘 됐네. 오케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IOC 패스, 내년도에 똑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FOC 패스, 그리고 내후년에 전작권 전환입니다. 이 훈련을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8월달 훈련은 하면은 전작권 전환인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정경두 이 허수아비를 앞세워서 계속 가열차게 페달을 밟고 있죠. 그리고 한일 지소미아 파기. 아니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는 탐지조차도 못했어요. 고도도 못 잡았어요. 어디로 날아온지조차도 몰랐어요. 230km라고 했습니다. 690km를 했다가 다시 600km를 해요. 230km짜리를 처음에 봤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까?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받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지소미아 이것을 파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 일본이 아베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문 대통령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우리를 잡겠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알았다 이놈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아베가 지금 선거도 이가 기고만장한데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가장 지금 심하게 노출이 돼 있고 그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 일본을 갑니까? 미국을 갑니까? 오직 우리만 때리는 거예요. 일본이 뭐가 답답합니까? 그런데 일본이 거의 미국 담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탐지 자산이 많으니까 그걸 우리한테 내주는데 그걸 우리가 안 받는 걸 파기하는 걸 검토하겠다. 또 그걸 누가 맺게 했습니까? 미국이 5년 이상을 압박해가지고 맺어준 겁니다. 미국에 대한 한미동맹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2조 원, 총 주둔 비용 2조 원 군대에 5조 원짜리 청구서가 지금 날아오는 겁니다. 이따위 짓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5조 원짜리 청구서 이런 이야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신인균 유튜브 가짜뉴스야 라고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진짜 협상을 하는 거 보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저는 부디 제가 가짜뉴스이길 바라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하지 말고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으로 다시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 부단하게 해나가고 그리고 한미 방위 분담금 우리 목소리 제대로 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